피부의 문제를 통상의 치료법으로 치료했는데도 잘 호전되지 않으시면 저는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피부를 꿰뚫어보는 피부인사이드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께서 이제 항상 피부는 창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저는 피부를 항상 이중창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중으로 된 창문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손상을 받는가 하면 내부의 여러 문제와 오류에 의해서 또 상처를 받는, 그래서 이중창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외부의 상황과 내부의 상황을 동시에 투영시켜주는 좋은 시그널을 주는 그런 장기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피부를 보러 왔는데 암을 발견해 주신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암뿐만이 아니고요. 피부의 문제를 통상의 치료법으로 치료했는데도 잘 호전되지 않으시면 저는 반드시 신경내분비계나 심장, 그리고 혈관, 그리고 혈액의 성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조사를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기치 않았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심각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한테 그런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따라서 암뿐만 아니라 간질환, 심장질환, 부정맥, 당뇨병, 그리고 자가면역질환 등을 찾은 예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피부 질환을 치료하려면 내과적인 것까지 함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부 질환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뭔가 흔히 보는 질환과 다른 형태의 문제를 보일 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는 반드시 내부의 문제를 찾아보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원장님께서 진료하셨던 사례가 궁금한데 공개 몇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한테 공개를 허락하셨던 분, 환자분 몇 케이스를 실제로 안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공유해보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남자 64세 환자분입니다. 과거의 병력으로는 고혈압이 있었고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라고 약을 드시라고 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분 또한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긴 세월을 보내셨고 흡연을 한 42년간 하루에 반갑 정도를 유지해 보신 분입니다. 저한테는 얼굴에 큰 점이 생겼는데 이걸 좀 빼주세요 라고 오셨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일반적인 점이 아니고 큰 편평사마귀 병변이었습니다.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으로서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주변에 바이러스 질환의 특징으로 잘 감염이 돼서 여러 군데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에도 무수한 사마귀 병변이 있어서 제가 몸을 살펴봤더니 등에도 우측 그림과 같이 많은 편평사마귀 병변이 있었습니다. 편평사마귀는 거의 모든 사람에서 한두 개는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이렇게 전신에 바이러스 질환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일단 면역 상태 이상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고혈압의 병력도 있어서 고혈압 합병증 검사 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경동맥 초음파에는 고혈압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큰 동맥경화반이 형성이 돼 있었고 이것은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사진은 방광초음파인데요. 방광초음파에 작은 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방광암이 의심돼서 비뇨기과로 전과해서 조직검사를 하신 결과 역시 방광암으로 확진되신 경우입니다. 자, 피부에 편평사마귀 병변으로 오셨지만 면역 이상과 고혈압의 합병증 등을 조사하다가 찾은 방광암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극심한 가려움증, 전신, 두피와 팔과 다리, 몸통 할 것 없이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면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남자분으로서 키가 165cm였고 체중은 78kg으로 비만한 상태였고요. 과거의 병력은 최근에 3년 전에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셨고요. 거의 20년 전에 고혈압을 진단받고 고혈압 약물을 투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후에 금연은 성공을 하셨는데 술은 끊지 못하시고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음주를 하시는 분이었고요. 많은 심한 피부 가려움증으로 타 병원에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알러지 검사를 했지만 알러지 검사는 전부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의 이렇게 극심한 피부의 염증과 가려움증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찾아봤는데요. 환자분은 전립선암으로 암센터를 다니시면서 매달 피검사를 하신다면서 혈액검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검사도 음성이었는데 내가 무슨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검사를 하셨고요. 일단 환자분의 피부 질환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자율신경 검사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자, 자율신경 검사에서 나타난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하고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보고 설득
설득을 해서 심전도를 찍은 결과 만성 심방세동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심방세동은 여러 가지 심장의 합병증뿐만 아니라 심장 내 혈전을 형성해서 급성 뇌졸중에서 심근경색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자, 전립선암으로 이렇게 많은 횟수 병원을 다니시고 피부 질환으로 여러 피부과를 다녔지만 결국 그 피부 질환을 야기한 요인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어떤 실조증, 그 부조화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자, 1년이 넘게 피부의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홍반성, 인설성, 판병변, 즉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피부과 약을 여러 차례 드셨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셨고요. 저는 이런 경우에 환자분한테 혈액 검사를 권하는데요. 환자분은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받고 계시고 공복 혈당은 105mg/dl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라면서 혈액 검사 사실 거절하셨습니다. 어렵게 설득해서 좀 더 정밀한 혈액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당화혈색소 8.7%로 매우 심한 당뇨병 상태였습니다. 또한 미세 알부민뇨가 나타나고요. 오른쪽 보시면 혈관에 이미 동맥경화반이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중증 당뇨병의 합병증도 병합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부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런 곰팡이 감염이라든지 세균 감염이 굉장히 빈번하게 되고 거기에 동반되는 자율신경 이상 때문에 피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낫지 않는 가려움증, 피부 염증이 호소하실 때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을 찾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다음은 여자 45세 환자분입니다. 급격한 피부 노화와 체중 감소, 목이 약간 잠기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자, 얼굴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듯이 아직 완경을 하기 전에 여성들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서 피부가 탄력 있고 보습 상태가 좋기 마련인데 잔주름이 굉장히 많고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서 처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의 혈액 검사는 전반적으로 다 해봤지만 모두 정상 소견이었고요. 피부 노화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소견이 없어서 자율신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자율신경 검사는 우리의 면역력을 나타내는 내 몸이 하루 종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암세포도 억제하고 외부의 공격을 억제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이 이만큼 무너져 있다는 것은 사실은 신체 내 면역 시스템에 큰 이상이 초래되어 있다는 것이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경우는 암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갑상선, 유방, 복부 초음파를 시행했는데요. 갑상선 초음파에서 좌측에 큰 결절이 발견이 됐고요. 암을 의심하는 소견이어서 새침 흡인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갑상선 암으로 확진된 경우입니다. 자, 피부 노화로 왔지만 자율신경계 이상과 갑상선 암을 찾은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피부 질환을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으면 피부과가 아니라 내과를 찾아가야 되나요? 과를 불문하고 일단은 피부에 잘 낫지 않는 질환이 있다면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내과는 여러 가지 신체 장기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내과 진료를 병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내과에 가서는 또 내과 선생님께서 피부에 대한 고찰을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과와 피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분비내과를 전공하고 호르몬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의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문제를 통해서 내과의 심각한 병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피부를 이제 신호등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신호등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중한 질환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간이 아픈지 신장이 아픈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심각한 경우에 어떤 증상을 느껴서 가면 이미 늦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피부는 우리가 흔히 가려움증, 염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피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혹시 내부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보여주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고 피부의 질환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부를 꿰뚫어 오는 신동님이 이거 하라고 하셔서요. 피부인사이트의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